네, 카메라를 한번 되게 급하게 켜봤습니다. 어제 9월 20일 1차 물량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면서 어제죠. 9월 20일날 1차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으로 아이폰 16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알림 키워드로 설정을 해놨는데 아 맞다, 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제발. 이틀 동안 알림만 한 100개 이상은 울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뜨거운 열기였고, 그리고 웬만한 판매 사이트의 모든 사전 예약이 모두 다 품절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16 프로 256기가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15 프로 256기가와 같은 스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펙이나 성능의 차이를 굳이 저는 비교를 하지 않을 거고요. 다른 유명한 유튜버님들께서 자세한 성능과 스펙에 대한 비교를 더 잘 해주실 거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두 제품에 대한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박스에 대한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 걸리는 느낌을 좀 보니까 체감으로 요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박스 자체는. 그리고 여기를 평평하게 맞춰보면 아주 16 프로가 미세하게 세로의 높이가 조금 길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차이 보이시죠? 그리고 박스 자체에 대한 디자인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사과 모양이 있고 옆에는 아이폰 로고, 그리고 사과 로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이는 이 버튼에 대한 그림이나 이 프레임,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 살짝 육안으로 봤을 때 화면 자체가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버튼의 위치가 살짝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길이도 살짝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고, 왼쪽의 버튼 위치도 보면은 살짝 더 내려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번호는 가려놨는데 약간의 문구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 대한 보증을 하는 그 고유의 숫자죠, 프린트 위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16 프로를 딱 받았을 때 위에도 뜯는 데가 있고 밑에도 뜯는 데가 있네, 요놈 잡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똑같네요. 그래서 뒷면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 일단은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좀 달라졌어요. 16 프로는 그 제품 구성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그리고 바로 제품 구성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왠지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중복되는 그러한 문구들을 다 없앤 것 같아요. 박스에 대한 차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봉의 순간을 위해서 아이폰 16 프로만 이제 남겨놓고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봉이 최초예요. 좀 떨립니다. 네. 와, 이거 뜯으면 이제 좀 떨립니다. 진짜 저거 뜯는 순간 못 물어요. 진짜 제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떨려. 와, 이거 미쳤다. 와, 한번 열어볼게요. 와, 너무 떨리는데? 오! 진짜 미쳤잖아. 와, 너무 영롱합니다. 와, 미쳤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자, 15 프로 박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스의 최초 상태는 변함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딱 그 상태, 맨 처음 상태 그대로 배치를 해놨는데, 일단은 잠깐만, 뒷면 이게 약간 더 입체적으로 변했네요. 이거 뒷면 되게 멋있다. 와, 여기에 대한 이 둥그런 이 느낌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된 느낌이 들어요. 와, 이거 미쳤다. 와,
이게 바로 새 거의 그 맛이지. 와, 미쳤다 진짜로. 와, 체감상 뭔가 더 그립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제품 구성을 확인을 했을 때 좀 변화가 있네요. 기존 15%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이제 충전 케이블이 있는 반면에 16%는 이 전체를 활용을 해서 충전 케이블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충전 케이블의 두께나 재질에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15%의 박스 높이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얘는 넓게 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설명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 약간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꺼내야 되지? 아, 그냥 완전히 얇게 그냥 깔려 있어요. 진짜 얇다. 오, 얘처럼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작게 구성품을 넣어 놓은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아예 널찍하게 조금 더 심플함을 추구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냥 양말 묶음 같이 생겼습니다. 양말인 줄 알겠네, 누가 보면. 와, 이거는 절대 못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못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간직을 해 놓겠습니다. 와, 씨. 와, 이거 네, 바로 한국말이 보이네요. 와, 이거 뭐야, 접혀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네. 네, 궁금하지만 안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새거 상태의 보존을 위해서 그대로 놓겠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양말 묶음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박스 개봉 상태는 이렇게 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이걸 지금 떼야 되나? 좀 아까운데? 네, 일단은 이것도 한번 벗겨볼게요. 와, 미쳤다. 와, 너무 투명해서 지금. 네, 한번. 와, 씨, 미쳤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16%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필름을 아직 구매를 못한 상태인데 필름 없이 핸드폰을 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켰어. 16%. 네, 켜졌습니다. 와, 개봉 후 처음 딱 켜지는 그 순간입니다. 켜졌다. 와, 배경이 처음 보는 색상이네요. 파란색은 처음인데? 일단은 아이폰 15 프로에서 아이폰 16 프로로 데이터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크기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뒷면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느껴지시나요? 이제 아이폰 16 프로가 세로로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의 위치는 거의 육안상으로는 동일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반대편의 이제 버튼을 보시면 반대편에 버튼이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막 아이폰 16 프로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막 찾아보지는 않고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라인에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맨 처음에 설정할 때 그 도움말 같은 걸 주잖아요. 뭔가 촬영할 때 뭐 사용을 하거나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데이터 옮기는 거 다 끝나면 제대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맞다 봤을 때 두께 차이를 보면은 그렇게 뭔가 두께 차이가 느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세로의 길이 차이는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요번에는 이제 카메라의 위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요. 카메라 분명히 이 핸드폰의 사이즈가 세로랑 가로의 길이가 약간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크기도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15 프로의 케이스를 한번 카메라 위치에다가 대보겠습니다. 약간 여유로운 느낌이 느껴지고요. 16 프로를 이렇게 대봤을 때 이것도 비슷하게 여유가 있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크기는 동일한 것 같고 케이스를 대봐도
동일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이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정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카메라 기준으로 살짝 16%가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부분의 높이랑 왼쪽에 보는 이 높이가 16%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초점 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가로 세로의 길이는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6%부터 한번 이 위치에서 재보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조금 툭 튀어나온 이 부분에서 이제 줄자를 갖다 댔을 때 대략 한 3.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의 완전한 끝에서부터 재면은 약간 기울어졌을 때 4.5cm 정도 맞춰지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한 4.3cm 정도 돼 보이고, 이번에는 아이폰 15 프로의 카메라 위치를 재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위치부터 줄자를 댔을 때 얘도 한 3.78 정도로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가로의 길이는 완전히 똑같고, 그리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15%가 더 작나요? 아까 이제 16% 같은 경우에는 4.5cm까지 이렇게 휘어져 보였을 때, 자를 조금 휘었을 때 4.5cm까지 보였는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봤을 때 한 4.12 정도 돼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16%에서 끝까지 쟀을 때, 네, 확실히 이게 보니까, 네, 이거 자, 다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눌러야 되나? 뭐야, 누르니까 똑같네. 아, 제가 끝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쟀어야 되는데, 네, 끝부분을 누르고 재니까 얘도 한 4.34 정도로 완전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세로를 한번 재볼게요. 세로를 쟀을 때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지점부터 딱 4cm가 찍히고, 핸드폰의 끝부분부터는 4.5cm가 딱 찍히네요. 똑같이 한번 누르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얘도 이제 15%도 4.5cm가 찍히고, 툭 튀어나온 부분부터 4cm가 찍힙니다. 네, 카메라의 위치나 어떤 크기는 15%랑 16%가 동일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완전히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의 비교를 하기 위해 제가 이제 좀 겉에 붙어 있는 필름을 제거를 할게요. 필름을 제거를 하고, 일단은 이제 박스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요거는 살짝 엎어두고, 그리고 종이도 안에다 넣어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박스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제가 저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부터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재볼게요.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188g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199g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크기가 커지면서 한 10g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체감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오히려 15%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 느낌은 16%가 확실히 이 체감에서도 약간의 그 미세한 화면의 넓이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무게 중심이 15%는 조그만한데 무거운 느낌이라면 16%는 넓은데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체감상으로는 16%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이상하게 듭니다. 실제 무게로는 이제 16%가 10g이 더 무겁죠. 일단 무게 차이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스의 무게 차이를 한번 재볼게요. 15%의 박스는 159g이고요. 16%의 박스는 과연
165g이네요. 한 6g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박스가 크기가 늘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까 봤을 때 분명히 높이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심플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제거를 한 느낌이어서 사실상 가벼워졌으면 가벼워졌지 더 무거울 줄 몰랐어요. 약간 기대를 했지만 이제 가벼운 걸로 봤을 때는 15%의 통이 더 가볍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통도 결국에는 15%가 더 가볍네요. 제가 사실은 15%가 사용을 했던 이 케이스를 16%도 낄 수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껴보겠습니다. 오, 진짜 신기하게 15%였죠? 네, 15%의 케이스를 15%로 꼈습니다. 그리고 16%입니다. 일단은 체감상 일단 가로의 길이부터가 좀 넓어진 느낌이 들고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로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가로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체감상으로도. 그래서 케이스는 일단 호환이 안 되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필름은 호환이 될 것인가? 당연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풀커버를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15%의 풀커버 필름을 이렇게 살짝 갖다 댄 모습이고요. 그리고 16%에다가 풀커버 케이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니까 확실히 위아래가 약간의 틈이 생기면서 엄청 거슬립니다. 이거 뭔가 풀커버 필름이 아까워서 살짝 풀커버가 아닌 느낌으로 좀 사용을 하려는 생각도 좀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케이스나 필름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용을 맞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타이탄 재질이기 때문에 타이탄 재질인데도 어떠한 비교가 있을까 한번 봤을 때는 그렇게 재질에 대한 변화는 없어 보여요. 뭔가 좀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좀 광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은 차이가 나요. 광의 정도 차이가 이제 16%가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이 듭니다. 15%는 약간 뭐랄까 약간 조금 거친 느낌이고 16%는 보이시죠? 카메라에서도 완전히 확연하게 느껴지듯이 완전 매끈해요. 그리고 뒷면의 느낌은 일단은 체감상 뒷면의 재질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 애플 사과 로고 있잖아요. 이게 15%에 비해서 16%가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카메라로 봤을 때 모르겠는데 육안상으로 보면은 15%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뿌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 픽셀의 차이가 조금 해상도가 16%가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이 카메라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육안상으로는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뒷면을 봤을 때 뭔가 뿌연 느낌이 들고 오른쪽을 보면 되게 선명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뒷면에 카메라를 받쳐주고 있는 이 부분의 재질 느껴지는 정도 그리고 툭 튀어나온 이 높이도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를 위해서 카메라를 딱 켰는데 이제 처음 보는 화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6%에서 뭔가 이러한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이런 차이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거였나? 그쵸? 원본 선명하게 15%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뭐 드라마틱 이런 느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6% 같은 경우에 이 네모난 박스 표시가 생겼어요. 보시면 사진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올렸을 때 끝쪽에 이 15%는 이런 뭔가 올림픽 모양의 로고가 있다면 이제 16%에서는 이 네모난 사각 박스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화면의 상단에 보면은 이제 톤, 색상, 팔레트 이런 수치가 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각각의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템플릿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긴 하네요. 되게 뭔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섬세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디오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디오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물론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좋은 기능을 제가 좀 찾아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16%는 일단 UI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한 차이도 똑같은 것 같고요.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육안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물론 성능이 더 좋아졌겠지만 딱 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확 다르다는 느낌은 없고, 0.5배율도 똑같고요. 그리고 15배속으로 했을 때 이런 느낌. 15%도 원래 15배속이었나? 15%는 최대가 9배속인데 16%는 15배속까지 가능하네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사진이 15배속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15%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도 15배속. 와, 대박이다. 카메라가 25배속, 자꾸 배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25배 확대가 됩니다. 와, 대박인데? 이거 가지고 달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 와, 미쳤다. 네, 미쳤네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제가 이 공간이라는 걸 처음 봐가지고 높은 심도의 공간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해서 비전 프로의 사진 앱에서 볼 수 있다. 오, 되게 신기합니다. 네, 한번 이게 뭐지? 조금 더 멀리, 좀 멀리해서 공간을 촬영을 해볼게요. 멀리해서 공간 촬영을 해봤고요. 일단은 상단에 이 공간 표시가 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뭔가 비전 프로랑 연동을 해야 이 공간을 느낄 수가 있나 봐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얘도 만약에 이런 사진을 찍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보시면 밑에 이제 이 UI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에는 편집 버튼이 있다면 여기는 편집 버튼이 사라졌고, 여기에도 X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X 버튼을 누르면 바로 카메라 찍는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촬영을 했다. 비디오에 대한 옵션이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4K HD 얘도 4K HD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요번에 16%는 이 일시정지라는 게 생겼네요. UI적인 부분은 사진이랑 똑같이 달라졌고, 여기에서 이제 오디오 믹스를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봅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음성에 대한 효과를 이 편집을 통해서 바로 넣을 수 있게 메뉴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진에서 변화가 없었으니까 비디오에서도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필터도 보면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오디오 믹스 옵션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15%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카메라 성능이 분명히 좋아졌겠지만 일단은 15배, 그리고 이제 16% 같은 경우에는 25배 이렇게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이제 촬영에서는 뭐 15배도 그렇고 사실 25배를 촬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름달을 한번 찍어보겠다고 15배를 했을 때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25배로 달을 촬영을 하면은 얼마나 더 이제 가까운 달을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요거는 또 다음 컨텐츠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15%와 16%의 아무 근본 없는
일본 사용자가 그냥 최신 기기를 샀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요번에 iOS 18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른쪽 상단을 내려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보면 UI가 상당히 바뀐 것 같아요. 한눈에 모든 메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도 이런 아이콘이 생기면서 노래나 설정된 홈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도 iOS 18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메뉴나 사진, 앨범에서 비교되었던 설정에 대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5 프로도 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야겠네요. 이렇게 15 프로와 16 프로의 차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래서 16 프로를 왜 샀냐 또는 왜 사야 하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AI 탑재 폰이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GPT와 같은 AI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취미로 영어 공부를 하거나 사진을 제작하거나 AI와의 대화를 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핸드폰에 탑재되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저는 정말 큰 필요성을 느꼈어요. 근데 12월에 출시가 된다는 소식은 좀 절망스럽긴 합니다. 만약에 AI를 평상시에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면 체감상 15 프로에서 다이나믹한 큰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다양한 후기나 그런 부분을 살핀 후에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 맞다, 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제발.